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긴 휴일을 마치고 오늘 이제 장이 열렸는데 쉬는 동안에 좀 큰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딥시크, 중국에서 만든 AI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요?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미증시가 출렁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오늘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기존으로 가고 있던 종목들이 뒤로 밀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부분부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죠. 너무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또 여기 기록을 다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의미를 줄 것 같아서 쉬면서도 하루 날짜 지날 때마다 이 다우나스닥 이걸 좀 더 이제 기록을 다 해놨었어요. 그래 이제 종합해서 이제 맞춰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27일 날 나스닥이 3.7%, 3.07%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15%나 하락했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16.86% 폭락 수준이죠. 이 정도 떨어지기가 안 쉬운데 이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해외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또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빠졌는지. 자, 보시면 여기 있다가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반등하니까 그 다음날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엔비디아가 뒤로 조금씩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올랐는데 또 오른 걸 다 회복을 못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딥시크에 대한 악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딥시크라는 게 무슨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처럼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악재가 아니고 중국에서 AI 어떤 그런 그게 개발이 되는 상태고, 이게 챗GPT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하고 있던 그 부분을 능가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능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인데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10분의 1 수준으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엔비디아 같은 이런 고급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 이 전력 관련주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전력 관련주는 제가 못 봤는데 일단 이튼 이 종목이 제가 가지고 있던 제일 일렉트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갔죠? 예, 이튼 얘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뚝 떨어졌죠.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오늘 흐름이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전력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대부분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일렉트릭 손절했습니다. 10% 정도 지금 빠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관련주들이 대거 뒤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를 보면 여기서 급락해가지고 첫날 빠졌던 게 나스닥이 3.07% 빠졌는데요. 3.07% 빠졌는데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빠진 거 없이 그냥 다시 회복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엔비디아 종목이 빠짐으로 인해서 밀린 거지 다른 종목들은 견적이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전체에 어떤 하락 압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기존에 잘 가고 있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력 관련주라든가 엔비디아 쪽 이쪽 부분이 지금 충격을 받은 이런 상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보시면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별로 하락한 것도 없습니다. 약간 내려오는 듯 하다가 그 다음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최고점 위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국내 증시로 와가지고 거래소 지수가 오늘 0.77% 마감했지만 장중에 거의 한 1.3% 이상 빠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분봉으로 보시면
확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래 됐냐면은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2,3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조 단위로 파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데 1조 2,300억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던지는 게 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거의 한 7, 8천억 정도 팔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대거 파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뒤로 많이 밀려가지고 끝이 났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꼬리를 달고 들어오리는 걸로 봐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긴 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딥시크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더 급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장은.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먼저 소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건 관련주 쭉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제일일렉트릭 이 종목은 전력 관련주들이 뭐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이제 좋다 그러길래 이제 얘를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엔비디아 딥시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락하면서 손절해서 매도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있던 재건 관련주는 여러 종목을 지금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그동안 잘 나갔던 전진건설 로봇 13%나 빠져버렸죠. 뭐 현대건설기계부터 건설 장비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증시에서 캐터필러가 갭으로 급락해 버렸습니다. 4.44%. 이게 정확하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급락해 버리니까 건설 장비죠. 건설 장비 영국 떨어지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갔던 만큼 되돌아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급락하니까 전진건설 로봇이든 건설 장비죠. 같이 떨어져 갖고 13.75% 이렇게 추락하면서 이 전진건설 로봇이 재건 관련주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대장이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 13%로 빠져버리니까 기준이 되는 대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덩달아서 다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SG도 제가 봤을 때 그 힘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G 자체가 악재가 있어가지고 재건 관련주들이 무슨 악재가 발생해서 빠졌다는 기보다는 건설 장비 쪽이 빠지면서 덩달아서 그냥 대장이 뒤로 밀리니까 딸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재건 관련주 다른 건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다 정리해버렸고 그 다음 SG를 한 4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800만원으로 이쪽 한 종목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SG로 8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한 170만원 정도. 이게 지금 시장이 자꾸 딴 쪽으로 도니까 재건 관련주 이쪽으로 해서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비중을 좀 줄일 겸 해서 170만원 정도는 현금 확보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른 테마 쪽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 SG를 800만원으로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린 이유는 아직까지 재건 테마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 연락을 안 했죠. 이 연휴 때 좀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게 바쁩니다. 미국이 항공기 사고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하면 양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을 좀 끌면서 푸틴 대통령이 양보를 해주든지 러시아가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전화를 해야 뭐 협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안 하니까 이건 뭐 종전이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고 이제 밀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서방에서 무기전이 끊기면 뭐 한 달에서 2달 내로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한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 되면 전쟁은 어떻게든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에 SG라는 종목을 800만원치로 묶어서 했습니다. 오늘 장에 재건주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고 그 중에 한 종목을 좀 늘렸다. 그 했던 이유가 이 금요일에 기관에서 22만 6천 주 매수했는데요. 여기 연기금이 거의 한 16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 기관이 이제 매도가 안 나왔죠. 그래서 기관이 매수했는 이 22만 6천 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 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 외국인이 80만 주 정도 매수했던 거로 77만 주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파는 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얘들은 빨리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단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쳐봤을 때 SG는 아직까지 좀 희망이 남아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몰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은 SG가 800만 원이고 현금 171만 원 해서 972만 원. 요렇게 해서 1월 달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8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은 좀 좋았는데 1월 13일부터 했죠. 출발은 한 4, 50만 원, 한 60만 원까지 벌고 출발했는데 뒤로 가면서 계속 손실이 나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손실에서 좀 많이 아깝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입니다. 제가 받는 특징주는 딱 두 가지였었어요.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이런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그 쪽이죠. 자회사 편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대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 뉴스 뜨면서 아마 이 분봉을 보시면 그 뉴스 뜨면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다시 또 강하게 21%나 끌어올리면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 하이젠 알레넴이라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신규 종목이라서 그냥 이것도 뭐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실체가 좀 없는 그냥 뭐 묻지마로 그냥 로봇 가면 야가 대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얘도 강했고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게 SP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SP 시스템이라든가 뭐 SPG 같은 이런 종목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그 로봇 부품들이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SP 시스템 이 종목은 단타로 그냥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끌어올린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 SPG 이 종목도 한 12% 올라갔는데 SPG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가 움직였는데 들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뭐 빠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 뉴스 제가 확인도 못했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뉴스를 뒤늦게 보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올라갔던 게 딥시크 효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충 보니까 딥시크가 챗GPT를 맞먹을 수준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 딥시크의 뭐 중국에 부품 공급하는 쪽인 것 같아요. MK전자가 지금 점상한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뭐 거래량도 별로 안 나오고 나오는 걸로 봐서 한 번 더 뜨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대장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피델릭스 이 종목도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GRT 이 종목까지 아마 얘도 점으로 갔죠. 점으로 간 건 이렇게 묻혀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딥시크하고 직접 연관되는 종목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딥시크가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약간 회의적입니다. 딥시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게 중국 거라는 것도 있고 뭐 정보 누출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차단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검증이 덜 됐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이게 가는 거는 뭐 점상으로 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 더 뜨면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국내 이 AI 관련한 종목들이, 모처럼 보시면 아주 강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전부 다 예전의 영광이죠. 과거에 AI 관련주 막 뜰 때, 솔트룩스 이런 종목이 4만원 넘어가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 1월인가 그때 AI 관련을 급등할 때 그런 영광이 오늘 다시 돌아온 코난 테크놀로지 얘가 거의 대장격으로 이 종목도 보시면 7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14,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리는 길인데 이거 올라가는 이유는 대충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AI 관련한 어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딥시크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운영할 수 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뉴스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 AI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에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계를 짓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 AI 관련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루는 이 뭐 솔트룩스 이런 거는 뭐 셀바스 AI가 음성인식이고 예전에 다 했었던 거라서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뭐 이런 음성인식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AI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급등하는 그림.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리터가 상하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뭐 강하게 떠버려가지고, 이거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버려가지고,
뭐 얼마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세 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딥시크가 아직까지 확실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조금 위험도가 있지 않나 이래서 이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움직였던 게 진양산업이죠. 오세훈 관련주인데요. 이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 중에 오세훈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 지지율 조사에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 뭐죠? 이 사람 이름 홍준표 관련주는 좀 약했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오세훈 관련주가 정치 테마주는 근데 아직까지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시장을 움직였던 로봇하고 AI 쪽하고 움직였고 제가 가졌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급락하고 그다음 전력 관련주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대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마지막 날 좀 아쉽습니다. 많이. 수익으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마이너스 28만원으로 마감해서 좀 아쉽고요.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해놨고 일단 또 휴일이 있으니까 휴일 동안은 그냥 푹 쉬고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접시간 대충 이 정도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